기분이 안 좋은 한강TV. 오늘 드디어 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오세훈 후보인데요. 그로 인해서 오세훈 관련주는 떡상하고 안철수 관련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위에 보이는 세 종목은 안철수 관련주 까뮤 ENC, 안랩, 선리전자고요. 아래쪽 진흥기업과 진양산업, 진양화학은 바로 오세훈 관련주입니다. 와, 처참합니다. 까뮤 ENC는 21.1% 하락, 안랩은 15.37% 하락, 써니는 20.07% 하락입니다. 반대로 진흥기업은 15.3% 상승, 진양산업은 22.03% 상승, 진양화학은 20.87%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주말 영상에서 까뮤 ENC를 좋게 보고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영상이었을까요? 저는 이 종목을 길게 볼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오세훈과 안철수 둘 중에 단일화 후보가 되는 순간 그 종목은 오를 것 같은데 저는 오세훈보다 안철수가 더 높다 생각하기 때문에 까뮤 ENC를 생각할 생각이고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소액으로 그리고 손절은 칼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까뮤 ENC 이지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더 큰 상승이 나왔지만 저도 욕심이 좀 나서 이걸 갖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9시 반이 넘고 나서 조금만 먹고 나온 한강TV입니다. 한번 분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까뮤 ENC가 처음부터 하락을 갔던 건 아닙니다. 장 초반부터 조금씩 상승 흐름이 나왔고 9시 10분에도 3,120원, 그리고 중간에도 9시 30분 이때는 3,220원, 그리고 40분쯤에는 3,330원까지 높은 구간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철수가 오세훈에게 밀리면서 큰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이렇게 팔 수 있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저도 3,000원 부근에서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이지만 수익을 냈고요. 제가 영상을 올린 다음날 바로 어저께죠. 이때도 5.4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장중 10.63%나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갈 거라 생각하고 안철수가 될 거라 생각했으니까 갖고 계셨겠죠. 저도 물론 그만큼 욕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간에 이렇게 이질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꼭 비중을 줄이시고 확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저께 5% 올랐을 때 절반이라도 이출하셔야 됩니다. 5%도 적은 수익이 아닙니다. 오늘같이 10% 올랐을 때 여러분들 상한가를 노리는 게 아니라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비중이 크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10% 구간이든지 8% 구간이든지 수익 실현을 했어야 됩니다. 오세훈이 될지 안철수가 될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은 리스크를 줄이는 부분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만약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그때는 집을 팔고 차 팔고 대출 풀로 땡겨가지고 몰빵해야죠. 확실한 거니까요. 확실히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큰 돈을 넣는다. 그건 정말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홀짝 게임도 아니고 동전에 앞면이 나올지 뒤가 나올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3,200명에서 만약에 안철수 호의적인 유권자가 투표를 했으면 결과는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겠냐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을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말 확실한 정보가 있고 실적이든 추세든 수급이든 좋아 보이는 부분이 많을 때 그때 크게 들어가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까뮤 UNC의 앞으로의 대응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주봉을 보면은 지금 자리가 바로 지지선 근처입니다. 바로 이 부분, 거래가 터진 부분인데요. 이쪽 하단 부분이 바로 지지선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21.1%나 빠졌기 때문에 거대 낙폭 하락으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반등이 나올 걸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여러분들 불타기가 아닌 지금은 비중을 줄이실 타이밍입니다. 안철수 테마주가 일단 정치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안 좋은 부분인 걸 인지하시고 언젠가 다시 오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안철수 테마로 올라왔던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등 시 꼭 비중을 줄이시고 손절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다행인 점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들어왔는데요. 투신과 사모펀드 많이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쯤 반등이 나올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랩 같은 경우에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 쌍봉 형태로 고점을 찍고 빠졌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 1차적으로 많이 매물세 쌓여있는 73,000원 구간하고 바로 84,000원.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 시 꼭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주봉상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안랩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테마주로 엮여서 올라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재료 소멸로 보시고 꼭 비중을 줄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관련주, 진흥기업, 진양산업, 진양화학 언제까지 상승할지 여러분들 기대되죠?
이런 말씀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제 레피셜을 말씀드리자면 지능기업, 진양산업, 진양화학, 오세훈 관련주는 이번 주에 피크를 찍고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정시테마주는 이제 그 전까지는 좋은 흐름을 갔다가 나중에 그 투표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빠질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은 익절하시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먼저 지능기업을 말씀드릴게요. 지능기업은 3월 초만 해도 가격대가 바로 2,600원대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3,800원, 무려 45% 정도 상승 구간이고 내일도 오른다 치면 60% 정도 수익도 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차익실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주식이 오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절반이든 3분의 1이든지 익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양산업은 더 놀라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3월 초만 해도 3,900원대였던 주식이었는데 지금 가격은 9,140원,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 구간이면 여러분 물론 더 갈 수 있겠지만 꼭 팔아야 내 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이버머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보이시는 건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던 2월달과 다르게 3월달 들어서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저는 정체마주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드렸습니다. 최근에도 바로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렇게 정시테마주는 급등락이 큽니다. 2등을 했다, 1등을 했다, 왔다 갔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은 다음날 또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테마주 자체에 큰 돈을 넣지 마시고 무엇보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손절과 익절을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정시테마주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정말로 고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경험치가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 접근한다 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리스크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수는 아니지만 나름 정시테마주를 15년 동안 한 사람으로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꼭 남들보다 한 템포 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종목들 자체가 여러분들은 더 올라갈 것이다, 지금도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내일도 올라갈 것이다 싶으시면 꼭 절반은 먼저 파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갈 걸 생각하고 안 파는 상황이 많은데 세력이나 외국인 기관 그런 분들은 많이 매집한 상황에서 비중을 조절하는 걸 한 템포 빨리 가져간다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테마주 자체가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이슈를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처럼 뺄 때는 한 번에 확 뺍니다. 이거를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나 저나 직장인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간중간에 이절 구간에서 꼭 수익 실현 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큰 돈으로 들어가면 반대로 크게 몰릴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조금만 욕심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정시테마주는 다른 테마주보다 항상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리엔트 전공을 보자면 1월 중순만 해도 1875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큰 하락을 보여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오세훈 관련주도 지금은 좋은 흐름을 보이겠지만 언젠가 빠질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익절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은 예기치 않게 오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늘 새우글로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공시가 떴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오늘 장중에 새우글로벌 감사 의견 비적정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돌발 악재 발생했을 때 정말 멘탈 나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새우글로벌이 하한가로 간 상황인데요. 현재 상장 폐지 기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단 4월 13일까지가 이의 신청 시한이기 때문에 그때 전까지 아마 회사 측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발표할지도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 회사 자체가 78년도에 설립됐고 89년도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는 회사가 설마 상장 폐지 당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올랐고 순이익은 좀 감소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어떠한 내용으로 해명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새우글로벌이 꼭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 믿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3월 31일 날 인천에서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 많이 마음이 힘들고 복잡한 심정일 거라 생각해서 방문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꼭 명백히 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주주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우글로벌은 제가 영상에서 언급드린 적이 있어서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2월 25일 날 일부 익절하고, 그리고 26일 날 100주 남은 것도 전부 익절했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 느끼는 건데, 주식은 팔아야 내 돈이라는 거, 기회 줄 때 팔아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장 정말 어려운데 정시테마주는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정시테마주에서 유일하게 관심 갖는 종목 윤석열 관련주인데요. 이것도 참 웃긴 게 생일은 상한가, FN 가이드, 푸른저축은행, 아이크래프트는 상승, 페런테이먼트, 원익큐브, 극동유화, 기신전기, 서현, 서현탄메탈, 모베스전자는 하락을 했습니다. 대장주도 바뀌고 요즘 정말 혼란스러운 정시테마주 장세입니다. 현재 윤석열 지지율이 40%를 돌파하고 이재명과 이낙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 예상해서 윤석열 테마주를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테마주도 그렇지만 오늘 장은 장 초반 갭상승으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이렇게 쭉쭉 미끄럼틀처럼 빼버렸습니다. 아, 진짜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듭니다. 코스닥을 보더라도 비슷하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모습. 내일 장은 좋아야 할 텐데 걱정이 큽니다. 저는 저희 소통방에도 이번 주 증시 변동성을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일부라도 늘린다고 공지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중에 네마블도 이렇게 정리했고요. 빅텍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놓고 오늘 4.32%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다음으론 한국항공 우주도 일부 익절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오리온 이 종목도 최근에 말씀드렸습니다. 약 익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이 종목이 안 좋아서가 절대 아니고 지금 제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위해서 일부 차익 실현한 부분인 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고요. 어찌어찌 오늘 일부 익절해서 저는 25만 3천 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보유 종목은 좀 하락을 해서 일단 전체 평단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장에 나름 선방했습니다. 제 가장 높은 비중인 카카오가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한시름 나왔습니다. 현재 현금 확보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황이라서 낙폭 과대주가 보인다 하면 신중하고 냉철하게 분석해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영상 정시테마주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15년 동안 정시테마주를 하고 있는데 난이도가 별 5개 만점에 5개입니다. 정말 어디 쓸지 모르고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관련주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게 대장주인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일 하루 변동성도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물리신 이낙연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절대 소액으로 하시는 걸 말씀드립니다. 큰 욕심도 좋고 큰 수익도 좋지만 정시테마주는 정말 초고수의 레벨이 아니고선 큰 수익이 내기 힘들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만 덜 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무조건 꼭지점에서 제일 높은 가격에서 팔 거야 이러지 마시고 까치밥 홍시를 남겨둔다는 생각으로 어깨쯤에서 파시는 미덕을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꼭 익절하시고요. 마지막에 소개해드리는 내일장 신규 진입 종목. 일단 내일 장이 안 좋을 걸 예상해서 저는 인버스의 해칭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딱 60일선 이탈을 해서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장도 좋지 않을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종목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인버스로 해칭하시는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보유도 괜찮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감사해요.